5월 중순이 되면 텃밭을 가꾸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봄에 심었던 상추와 열무는 이미 다 거뒀는데 이제 무엇을 심어야 할까? 여름이 오기 전에 심어도 되는 작물이 있을까? 이 좋은 땅을 그냥 비워두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물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딱 한 번 심어두기만 하면 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매주 텃밭에 나오셔서 꾸준히 수확해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철 비를 맞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자라는 작물들입니다. 한여름 또약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작물들입니다. 심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관리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지신 분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텃밭에 나오시는 주말 농부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는 작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작물 중에서 아직 심지 않은 것이 있다면 5월이 가기 전에 꼭 심어 주십시오. 지금 심지 않으면 올가을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여름 텃밭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74살이 되신 박철수 씨는 몇 해 전부터 여주를 꾸준히 키워오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습니다. 여주가 노랗게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하셨던 겁니다. 결국 속은 씨앗으로 가득 차 있고 식감은 형편없어지고 드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 박철수 씨는 여주 재배를 아예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여주는 노랗게 익었을 때 수확하는 작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주는 녹색을 유지하고 있을 때, 크기가 손바닥만큼 자랐을 때 바로 수확해야 합니다. 색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계셔도 여주 재배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주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여주 추출물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결과 참가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눈여겨봐 주십시오. 여주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보다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따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텃밭에서 키운 여주 한 접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비를 흠뻑 먹고 여주가 폭풍처럼 빠르게 자랍니다. 주말 농부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텃밭에 나오실 때마다 여주의 크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깜박하는 사이에 너무 커져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가두시거나 설탕을 조금 넣은 물에 살짝 데치시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 장아찌, 나물 무침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는 무조건 말려야 한다는 생각,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주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작물은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잎들깨입니다. 깻잎이라면 모두 아시지요. 그런데 깻잎을 수확하기 위해 심는 들깨와 들기름을 짜기 위해 심는 들깨가 서로 다른 품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들기름을 짜기 위한 종실용 들깨를 심으면 처음에는 깻잎도 어느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면 잎이 서서히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이 모든 양분을 씨앗을 맺는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깻잎을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가을이 오기도 전에 수확이 끝나버립니다. 반면 잎들깨는 처음부터 잎을 수확하기 위해 개량된 전용 품종입니다. 모종을 심고 나서 서리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꾸준히 깻잎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 파종하면 잎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드니 지금 바로 모종을 구해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신선한 깻잎을 직접 키워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잎들깨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들깨 특유의 강한 향이 옆에 심어놓은 고추의 해충을 자연스럽게 쫓아준다는 것입니다. 고추 재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고추 옆에 잎들깨 모종을 몇 주 심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주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상추는 장마 전에 수확이 끝나버리지만 잎들깨만큼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꾸준히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정말 실속 있는 작물입니다. 여주와 잎들깨가 작은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세 번째 작물은 더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넓은 밭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작물, 바로 호박 이야기입니다. 호박하면 덩굴이 사방으로 뻗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작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텃밭이 작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호박은 텃밭의 크기에 맞게 품종만 잘 선택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작물입니다. 텃밭이 넓으신 분이라면 덩굴이 크게 뻗는 동양, 호박이나 늙은 호박 품종을 심으시면 됩니다. 가을에 잘 익은 늙은 호박까지 수확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텃밭을 가득 채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텃밭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애호박 모종을 심어 위쪽으로 유인해서 세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텃밭을 가지신 분이라면 주키니 호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덩굴이 전혀 뻗지 않고 위로만 자라는 품종이라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재배할 수 있습니다. 호박을 심으면 열매만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박잎도 따서 드실 수 있습니다. 쌈을 싸서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박잎을 그냥 지나치시는데 사실 호박잎은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여름 반찬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박은 장마철에 폭풍처럼 빠르게 자랍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깜짝 놀랄 만큼 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박이 너무 크게 자라면 속에 씨앗이 맺혀 식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주말 농부분들은 매주 텃밭에 나오실 때마다 호박 크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적당한 크기일 때 빠르게 수확해 주셔야 합니다. 호박은 넓은 밭이 있어야만 키울 수 있다는 생각, 오늘부터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호박처럼 지금 소개해드릴 네 번째 작물도 많은 분들이 여름에 지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물의 진짜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입니다.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는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모종을 심으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꾸준히 수확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름에 가지가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찍 포기하십니다. 그 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가지는 날씨가 서늘해지는 가을이 되면서 오히려 맛이 들고 식감도 좋아지며 열매도 훨씬 풍성하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의 기대만큼 수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지의 진짜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지는 병충해가 거의 없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농약 없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서 텃밭 농사가 처음이신 분들께 특히 권하고 싶은 작물입니다. 벌레나 병해가 걱정되어 그동안 작물 심기를 망설이셨던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가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잘 자라는 것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아름답고 몸에도 좋은 작물이 가지입니다. 몇 그루나 심으면 좋을까요?
가족 4명이 드시기에는 3그루면 충분합니다. 3그루만 심어도 가을이 되면 먹고도 남아서 이웃에게 나눠드릴 수 있을 만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가지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 텃밭을 가꾸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가지가 병충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작물이라면 5번째 작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수확했을 때의 기쁨도 가장 큰 작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추입니다. 고추는 병충해가 많기로 유명한 텃밭 작물입니다. 진딧물, 탄저병, 역병까지 재배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추 재배를 어렵다고 느끼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식탁에서 고추가 없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신가요? 김치를 담가도, 찌개를 끓여도, 쌈을 싸서 드실 때도 고추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라면 고추만큼은 꼭 한번 도전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모종을 심으면 장마 전까지는 풋고추를 꾸준히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지나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홍고추를 수확해서 말리고 직접 빻아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드시던 고춧가루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날, 그 뿌듯함은 경험해 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고추 재배에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고추 수확이 끝난 뒤에도 고추잎을 따서 나물로 볶아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추잎 볶음은 된장과 함께 무쳐 드셔도 맛이 좋고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셔도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고추잎을 계속 수확하시면 텃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고추가 어렵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딱 3포기만 심어 보십시오. 올가을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고추가 오늘 소개하는 7가지 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면 6번째 작물은 정반대입니다. 병충해 걱정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바로 공심채입니다. 혹시 베트남이나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 식당에서 마늘을 넣고 센 불에 볶아낸 초록빛 채소, 아삭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 채소가 공심채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2000년 전부터 식재료와 약재로 사용해온 유서 깊은 채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맞지 않아 재배하기 어려운 열대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이 1.2도 상승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작물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져온 반갑지 않은 변화들 중에서 공심채를 텃밭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심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심으면 끝도 없이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를 뿌리째 뽑는 것이 아니라 윗부분 줄기를 잘라 수확하면 남은 부분에서 다시 새순이 돋아납니다. 이 방법으로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5번 이상 반복해서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날씨에 오히려 더 빠르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 주말 농부분들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심는 것도 쉽고 수확하는 것도 쉽고 먹는 것도 맛있는 작물입니다.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께 이보다 완벽한 작물은 없습니다. 공심채가 텃밭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작물이라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번째 작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텃밭에서 키워오신 분들도 사실은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 작물입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하면 가을에 땅을 파서 캐내는 뿌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월에 심어서 9월이나 10월에 한번 수확하고 끝나는
작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구마는 심은 날부터 수확하는 날까지 재배하는 내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작물입니다. 먼저 고구마 잎입니다. 살짝 데쳐서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쌈을 싸서 드셔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는 껍질을 벗겨 볶음나물로 만들어 드시면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구마 줄기와 잎에 들어있는 비타민C 함량은 고구마 뿌리보다 높고 단백질 함량은 배추나 상추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뿌리보다 오히려 영양이 더 풍부한 부분을 그동안 버려오신 겁니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구마 싹과 줄기에는 식후 혈당을 높이는 효소의 활성을 81%까지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고구마 뿌리도 물론 좋지만 줄기와 잎에도 이렇게 훌륭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가을에 고구마를 수확하기 직전 더 이상 키울 필요가 없어진 줄기 끝부분을 잘라 나물로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작물, 그것이 고구마입니다. 올해는 고구마 뿌리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름 내내 잎과 줄기를 식탁에 먼저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작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주, 서리가 내릴 때까지 식탁을 책임지는 잎들께 작은 텃밭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호박, 가을에 진짜 빛을 발하는 가지, 우리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고추, 동남아시아의 그 맛을 우리 텃밭에서 즐길 수 있는 공심채,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고구마까지입니다. 7가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5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심으면 가을까지 꾸준히 수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텃밭에 나올 때마다 두 손 가득 채소를 안고 돌아올 수 있는 작물들입니다. 아직 심지 않으신 작물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직 5월입니다. 오늘 가까운 종묘상에 한번 들러보십시오. 모종 몇 개를 손에 들고 텃밭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올가을 풍성한 수확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단순히 채소를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흙을 만지고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내 손으로 키운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갑니다. 매주 텃밭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